지은호, 너 강호가 돈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기라도 하면 그땐 강호를 위해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어? 그 질문은 누군가 실제로 던진 게 아니라 지은호의 무의식이 만든 목소리 같았는데요. 눈을 뜨자 카페 소파 위에 누워 있었고 바로 옆에는 이지혁과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부딪히며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서둘러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지혁이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 병원부터 가야 해. 박성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낮게 끈듯 말했습니다. 쉬어야 해요. 은호 후배. 어제 그 돈 돌려줄 필요 없었어요. 그건 동정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였어요. 이지혁의 눈썹이 순간 꿈틀거렸고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 낀 듯한 답답함을 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은 제가 끝내야 해요. 남의 호의에 기대면 제 마음이 꼬여버리거든요. 그때 날카로운 휴대폰 벨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정순이. 지은호의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통화를 받자 다급한 엄마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은호야, 강호가 밤새 연락이 없어. 방금 전화 왔는데 돈이 당장 필요하다면서 내가 아니면 줄 사람이 없대. 지은호는 통화를 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강호가 또 돈을 요구하네요. 이번엔 더 급하대요. 이지혁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동생 문제로 볼 수 없어. 반복되는 강요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러자 박성재가 한 박자 쉬었다가 낮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줄은 끊어야 해요. 근데 동시에 강호 씨가 어디에 얽혔는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급전이 필요하다는 건 뒤에 더 큰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 며칠 전 장면이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를 받던 지강호. 형, 오늘만 넘기면 된다니까라던 낮은 목소리. 그 끝에 묻어있던 이상한 공손함이 가족한테 쓰는 말투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엄마한테 다녀올게요. 그 전에 강호한테 전화 한 번만 해보고요. 이지혁이 곧장 말했습니다. 같이 가. 혼자 가면 위험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난 내 사람들 통해서 강호 씨 주변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각자 움직여야 해요. 집에 도착하자 정순이가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은호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만 믿고 버텨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지키겠니? 강호는 엄마가 잘못 키운 거지. 지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강호한테 돈 주지 마. 이제 끊어야 해. 대신 우리가 찾아갈게. 엄마가 저를 선택했을 때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을 이제 지켜야 해요. 정순이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건 오수정이었습니다. 놀란 얼굴로 안에 들어온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강호가 나한테도 메시지 보냈어. 오늘 1시간 뒤에 상가 골목에서 만나자고 했어.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고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강호, 지금 움직이는 중이에요. 은호 씨, 절대 혼자 나가지 마요. 상가 골목. 어둡고 낡은 간판들이 드문드문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고 멀찍이 골목 끝에 선 박성재가 차량을 세워둔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자 지강호가 허겁지겁 나타났습니다. 몰골은 초췌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불안한 기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누나 돈 좀 줘. 오늘만 넘기면 된다니까. 진짜야. 지은호는 단호하게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호야, 이제 그만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더 이상은 안 돼. 강호가 발끈했습니다. 누나가 뭘 알아? 누나가 가진 거 다 뺏어간 게 난데 그래. 엄마도 결국 누나만 선택했잖아. 근데 누나가 무슨 권리로 날 막아? 순간 지은호의 손바닥이 강호의 뺨에 떨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내 눈에 가족은 안 보여. 엄마가 울고 계셔. 넌 계속 도망만 가고 있어. 이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호 씨,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이라도 끊어야 해. 하지만 강호는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넌 빠져. 우리 집안일이야. 누나한테만 들을 거야.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낯선 사내 둘이 다가왔습니다. 험상궂은 표정, 손에 쥔 담배, 그리고 눈빛은 돈만 찾는 사람들의 그것이었습니다. 강호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호야, 시간 됐다. 돈은 준비했냐?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호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게 분명했습니다. 이지혁이 즉각 몸을 앞으로 세웠습니다. 은호 뒤에 붙어 있어. 절대 앞으로 나서지 마. 그 목소리에는 은호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동시에 박성재가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호 씨, 지금 이 사람들하고 얽히면 끝나요.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해요. 성재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은호가 문득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성재가 뒤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보던 장면들. 그때도 지금처럼 항상 자신을 위험에서 빼내려는 사람이었음을. 강호가 눈을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아무도 나 안 믿잖아. 지은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널 믿어. 근데 다시 돈으로 해결하려 들면 그땐 나도 더 이상 못 지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낯선 사내들이 비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보기 좋은 가족 사랑이네. 근데 말로 해결되면 우리가 여기 왜 왔겠어? 공기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아오르는 순간 성재가 지갑을 꺼내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지혁이 그의 손을 잡아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갑 열지 마. 그렇게 하면 이놈들 계속 달라붙어. 은호는 두 사람의 눈빛을 보며 숨을 고르다 끝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야, 마지막 기회야. 너 스스로 정해. 가족이랑 남을 선택할 건지. 강호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는데 그 눈물이 빛을 받으며 흘러내렸습니다. 강호의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낯선 사내 한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에이, 지겨워 죽겠네. 가족 드라마 찍을 거면 집에 가서 찍어라. 우린 돈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강호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지은호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지만 이지혁이 손을 뻗어 막아섰습니다. 내 뒤에 있어. 절대 앞으로 나가지 마. 그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울림이 있었는데요. 은호는 순간 그 말 속에서 단순한 보호심을 넘어선 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눈앞의 상황이 긴급하게 치달으면서 가슴속 떨림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경찰 오는 거 두렵지 않아요? 지금 이 근처 다 CCTV예요. 당신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면 바로 증거 남아요. 사내들이 서로를 힐끗 보더니 순간적으로 표정이 변했습니다. 위협은 계속됐지만 무작정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은호가 강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호야, 지금 선택해야 해. 따라올래? 아니면 이 사람들 뒤에 숨을래? 강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떨림 속에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끝내 은호의 손을 붙잡았고 그 순간 이지혁이 몸을 돌려 사내들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됐지? 이제 끝내자. 강호 씨, 여기서 끊고 나가. 사내들이 욕설을 퍼붓더니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오늘은 물러간다. 하지만 다음에 돈 못 주면 그땐 진짜 끝장이야. 그들이 사라진 뒤 남겨진 공기는 무겁고도 서늘했습니다. 강호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진짜 무서워. 은호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강호야, 이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 엄마 옆에 있어. 나도 내 곁에 있을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 정순이는 강호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강호 제발 이제는 그만 좀 해라. 엄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 강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은호의 눈빛에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정순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강호 씨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전문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데를 찾아야 해요. 은호 혼자 떠안게 두면 또 무너져요.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은호 씨, 오늘 상황에서 당신이 제일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 용기 존경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발 혼자서 다 짊어지지 마세요. 그 말에 은호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성재의 눈빛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향해 있던 그 진심을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아주 낮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성재, 그만해. 은호 힘들어. 순간 두 남자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공기 속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지금은 받아들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호는 강호를 데리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강호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은호는 일부러 그를 내세워 주문을 받게 했습니다. 강호야, 네가 할 수 있어. 손님들 아무도 널 이상하게 보지 않아. 옆에서 지켜보던 이지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 강호 씨, 한 걸음씩만 해도 돼. 은호가 옆에 있잖아. 강호가 어색하게 주문을 받고 돌아오자 은호는 박수를 쳐줬습니다. 봤지? 해냈잖아.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면 돼.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은호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잠시 웃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저녁 같이 하면서 강호 씨 문제도 정리해보고 싶어요. 이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끝내 지켜야 할 건 강호일까? 아니면 내 삶일까? 그리고 내 옆에 서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듯 은호의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